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당진 어시장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화로의 자판이 30%에 못 미치면서 원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가 6,435억 9,815만 5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빈틈없는 회계 처리로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당진시 회계과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4 당진교육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의 출입국 관리소 설치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당진시가 중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충남 천안 구제역에 이어 AI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말까지 당진 어시장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취지와는 달리 1층에는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고 2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1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간 당진 어시장의 준공을 앞둔 가운데 어시장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다르게 지상 1층은 점포와 좌판이 입주하고 2층에는 소비자 집객시설인 마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당진 어시장의 총 사업비는 105억 5천만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1층 수상과 2층 식당의 구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층에는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상인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입주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는 1층 어시장에 추가로 조성한 좌판을 운영할 상인으로 모집 좌판은 업종별로 각각 방건조 1개, 먹거리 3개, 갑각류 2개, 어패류 6개, 화로회 4개 등 총 16개 좌판입니다. 이처럼 화로의 좌판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이에 당진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는 어시장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 전환을 유도했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은 화로를 취급할 수 없는 기술력 부족으로 현 업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 취지대로 수산물 직판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상인들의 기술과 의식 부족으로 막히면서 당진시도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가 6,435억 9,815만 5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민선 6기 시정방침 및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었고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당진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가 6,435억 9,815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당초 요구액인 6,483억 원에서 47억 4,683만 6천 원이 삭감된 6,435억 원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9.71% 증가한 것으로 민선 6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015년에 각종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장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9,500만 원과 시민과의 현장대회 500만 원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교황 방문 기념 사업과 면천읍성 복원 사업, 삽교 호수공원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됐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능형 방범 시스템 설치 등도 편성됐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민선 6기 시정 방침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빈틈없는 회계 처리로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당진시 회계과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회계과가 지방재정의 합리적 집행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회계과는 실무 교육을 통해 계약 업무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과 세출 예산 집행 기준 등 예산 집행 시 알아야 할 일반 사항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준공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발주 계획과 입찰 정보, 계약 현황과 수의 계약, 대금 지급 정보에 더해 공사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해결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인 정부 3.0 정보 공개에도 부응하며 재정 운영 공개 원칙에 따른 주민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회계과는 빈틈없는 회계 처리로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품 구매와 지역 업체 일감 주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깨끗한 공직자산 구현에 기여해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올 한 해 당진시 교육에 힘쓴 교육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2014 당진교육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에 선정되기도 해 당진교육의 위상을 알린 바 있는데요. 보고회 현장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참된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애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2014년 당진교육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교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당진교육 성과보고와 유공학교 및 교원 등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제6회 당진교육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교육행정과 교육지원으로 나뉘어 5명이 표창표를 수여받았으며 당진교육 대상으로 용현유치원과 원당초, 당진중학교와 당진정보고등학교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유공학교와 유공교원, 유공인사 등이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선정과 전국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5개 등으로 충남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돼 당진교육의 위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의 출입국 관리소 설치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그간 당진항을 방문하는 해외 선박의 선원들은 당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없어 평택 출장소를 이용했는데요. 이제는 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설치됩니다. 얼마 전 법무부 산하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진시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주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로 당진시는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가 자리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항을 방문하는 해외 선박의 선원들은 당진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 출장소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당진항은 그동안 불편한 항구로 인식돼 왔으며 선원들의 당진 원도심권 유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당진항의 물동량이 증가해도 해외 선원들의 당진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 당진항, 당진 평택항은 1986년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33선석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청 등 항만을 지원하는 관계기관들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차에 2014년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에 입항하는 선원 약 10만여 명이 입항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항하는 선원들이 하산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항만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선원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매우 막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되게 되면 선원들의 편의 정지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당진에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겪어오던 불편 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외 선원들의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 극대화 방안 및 불법 체류자, 치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가 중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점으로 인해 중국 기업이 입주하기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제조업을 중심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파워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이 이를 활용해 최근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 기업을 관내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인건비 격차가 줄어들고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 진출을 통해 싸고 저렴한 중국산 이미지를 벗고 한국산 표기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현재 3개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산업단지 등 5개 일반산업단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환황의 물류거점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당진항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기업이 입주하기에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신고 금액 기준 148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특히 중국의 신고 금액이 약 1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불 대비 230% 증가하며 주요 투자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돼지 구제역은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강추위로 인해 방역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확산에 이어 AI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청주 음성 등 충북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서도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평에서 포획한 야생철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올해 초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확산 지역은 진천군을 시작으로 진평과 청주, 음성 등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구제역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천안에서 세 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6개동 돼지 2,000마리를 키우는 농가로 1개동 돼지 30마리에서 수포가 발견됐습니다. 천안은 전국 최대의 돼지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충남 홍성군과 자동차 거리로 1시간 안에 있을 정도로 가까워 충남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출입 통제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며 천안과 인근 아산, 공주는 지난 16일부터 그 외 나머지 시군은 지난 19일부터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막기에도 손이 부족한 지자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 공포까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올해 초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33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충청 지역 농가와 접촉한 51개의 경기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상태를 재확인하게 하고 새끼 돼지의 경우 백신 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2014년 당진시 주요 10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동부발전 당진 지분이 SK가스와 산업은행에 지난 10월 30일 매각됐습니다. 가격은 2,010억 원으로 지난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3탄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무려 690억 원이나 싼 가격입니다. SK가스는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부발전 당진 지분 60%를 2,01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동부제철은 지난 9일 열형 공장 가동을 중단해 이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은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구조조정이 당진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평명희 의원과 이철환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맹붕재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재판이 열린 편명희 의원의 경우 오는 31일 증인신문을 속개합니다. 한편 이철환 전 시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전무팀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문화재청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제는 3번에 걸쳐 수도를 옮겼으며 그중 공주와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후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부여와 공주,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 홈닥터 운영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법률 수요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 사업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변호사가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등의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예산주거복지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산주거복지센터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료 집수리 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하나둘씩 착공되면서 후속사업 추진도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기업 도시 내 숙박시설인 골프텔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2014년도 하반기 홍성교육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홍성교육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인복 교육장은 공감과 소통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와의 문화 형성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 있겠고요. 아산, 예산, 천안, 세종 지역 아침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5도 예상됩니다. 청양 지역도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계룡, 공주, 금산, 논산 지역도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인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올라 이번 주보다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